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있어서 근호가 있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 그 변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제곱근에 있는 식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근호를 없앨 수도 있고 근호를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형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본질적인 얘기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여기 a 검정색으로 할게요. a 곱하 a 루트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근호가 없죠. 앞에 거는 근호가 없죠. a는 근호가 없고 뒤에 거는 어때요? 근호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근호가 아예 이 a를 근호가 다 있게 집어넣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 근호 안으로 넣을 수 있을까? A가 막 추워해요. 아, 나도 저 근호라는 이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앞서서 이런 공부를 했었죠. A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A라고 하는 것을 근호를 있게 하면은 얘는 제곱근의 성질에서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거돼서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바로 A의 제곱이라고 강제로 쓰고 근호를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곱근 B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서 제곱근의 곱셈을 배웠잖아요. 제곱근의 곱셈을 배워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곱근, 하나의 제곱근을 뭉치고 안에 있는 녀석을 A 제곱 곱하기 B 또는 곱하기를 생략해서 A 제곱 B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근호 밖에 있는 이 녀석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뭐를 붙여서 들어간다. 이렇게 제곱을 붙여서 이렇게 들어온다로 공식화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사고할 때는 A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고 들어갈 때는 뭐를 붙여서 들어간다? 제곱을 붙여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또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사고할 때는 바로 이 부분 이 아이가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여기가 근호 안에가 뭐 어떤 수이면 제곱수일 때 얘가 어떤 수일 때 제곱수일 때 얘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까? 나갈 수도 있죠.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A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 뭐를 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곱을 버리면서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우린 공식화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다시 보면 이 A가 이 근호 바깥에 있는 A가 어디로 들어갈 때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제곱을 붙여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 A가 바깥으로 나가고 A 제곱이 이 제곱수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을 때는 뭐를 버리면서 나간 거야? 딱 관찰해 보니까 그냥 A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버리면서 나가네요. 그죠? 제곱을 버리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눗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눗셈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얘는 곱셈이었죠. 나눗셈에 대해서도 만약 이렇게 돼 있어요. B분의 A분의라고 할까요? A분의 B 이렇게 할까요? B를 밑에 썼네요. B로 쓸게요. B분의 A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두껍지 않게 쓸게요. 이 B라고 위에는 그대로 쓰고 이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바로 B의 제곱이라고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제곱을 쓰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발전됩니까? 제곱근을 하나의 제곱근으로 뭉쳐도 되겠습니까? 하나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뭉쳐도 되겠죠. 그럼 안에 뭐가 있어요? b제곱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b라고 하는 것은 제곱근을 강제로 만들면서 제곱근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 b가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서 b가 이렇게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b에다가 제곱을 붙인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제곱을 달고 들어간다. 제곱근 안으로 들어갈 때는 달고 들어가고 제곱근 바깥으로 나갈 때는 그러면 반대로 제곱근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 녀석이 제곱근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간다? 뭐를 버리고 나간다? 이 제곱을 b에서 이 제곱을 뭐 하면서 버리면서 나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식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을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 제곱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뭐를 붙여서 들어간다? 이 제곱을 붙여서 들어가고 이 안에 있는 제곱근 안에 있는 제곱수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를 그냥 제곱을 버리면서 b의 제곱이 있으면 이 제곱을 뭐 하면서 버리면서 나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식화를 시키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근이 있는 식을 훨씬 더 간결하고 쉽게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 제곱근이 있죠. 이 제곱근 안에 있는 이 72는 너무 큰 수예요. 최대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72를 뭐 해볼까요?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어떻게 됩니까? 자, 2, 31 맞나요? 2, 6, 12, 36이죠. 6, 6, 36이잖아요. 그래서 이 72라고 하는 것은 6의 제곱 곱하기 2라는 사실을 알았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요 안에 뭐가 있어? 인수들 중에서 6의 제곱이 있잖아요. 6의 제곱이 있죠. 이 6의 제곱은 이 제곱근이라는 이 감옥 안에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나 나갈 수 있는데 나 뭐가 있어? 이 제곱이라는 열쇠가 있어. 그럼 나 이 열쇠를 주고 아니면 이게 감옥한테 이게 딱 교도관한테 딱 뇌물을 주는 거죠. 야, 저한테요 제곱이 있는데요. 이거 드릴 테니까 저 좀 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제곱을 싹 주고 6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이 나간 거죠. 제곱근 밖으로.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공식화 시키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더 간결하게 안에 있는 어떤 72가 2로 바뀌었으면 훨씬 더 우리가 다루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자, 반대로 또 반대 방향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뭐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제곱근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때는 6이 나와봤더니 별거 없네. 다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럼 들어갈 때는 어떻게? 아까 줬던 거 다시 돌려주세요. 저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6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를 붙여서? 제곱을 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곱을 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2와 만나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 72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제곱근 바깥에 있는 수가 들어갈 때는 제곱수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수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이런 제곱수의 형태여야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제곱을 버리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곱과 제곱근은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제곱을 붙이면서 들어가고 나갈 때는 제곱을 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리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익숙해진다면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을 거고, 유리화하는 것은 뭐 별거 아니죠. 분모에 뭐가 있어? 무리수가 있을 때,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 이 무리수, 즉 제곱근을 제거하는 방법은 같은 것을 한 번 더 뭐 해주면 돼요? 같은 것을 한 번 더 곱해주면 제곱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만나서 사라지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모를 어떻게 했어? 무리수에서 유리수로 바꿨죠. 그것을 세자로 유리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모를 유리화하는 것은 왜 중요하나? 통분하고 싶을 때요. 우리가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을 때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통분, 분모를 통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분모 유리화를 왜 해? 가끔 거의 주로 통분하려고 하는 거야. 통분은 왜 해? 분수의 덧셈, 뺄셈 할 분수의 덧셈, 뺄셈 하고 싶을 때, 연산하고 싶을 때, 그래서 분모 유리화를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아니면 크기 비교할 때, 통분은 왜 해요? 크기 비교할 때, 크기 비교, 대소 비교라고 할까요? 자, 대소 비교할 때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분모를 통일하죠. 그죠? 덧셈 뺄셈 하거나 대소 비교할 때 분모 유리화를 주로 하게 되겠죠. 그죠? 그 유리화를 할 때는 어떻게? 같은 수를 분모하고 같은 수를 한 번 더 분자 분모에 곱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련 문제들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다뤄보면은 여기서 분모가 루트 2가 있어. 그건 뭐예요?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준 거죠. 그래서 분모는 뭐로 바뀌었어요? 루트 2가 두 번 곱해지면 2가 되겠죠. 분자는 1과 2분의 1 루트 2가 만나서 그냥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루트 5를 없애고 싶은 거야. 루트를 없앤 거야. 그럼 같은 루트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루트와 곱해져서 5가 되고, 그 다음에 뭐와? 루트 2와 루트 5가 만나서 루트 10으로 우리는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2 루트 3이 있으면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2 루트 3만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루트 3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루트 3과 루트 3이 만나서 3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2와 만나니까 2, 3은 뭐 일단 여기까지 쓸게요. 루트 3과 루트 2는 그대로 분모에 있고 루트 3과 루트 3이 만나서 3이 되죠. 그 다음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쓰면 3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약분이 또 되네요. 3과 3이 약분되어서 결국에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최종적으로 식이 간결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자, 루트 8을 곱해도 되는데 우리는 루트 8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8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 2를 3번 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를 2번 곱하고 2를 한 번 더 곱한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 여기는 제곱을 가지고 있는 이 2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제곱을 버리면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 루트 2로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실제로 유리화할 때 곱할 수는 뭐예요? 바로 이 부분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를 2번 곱해준다. 그래서 루트 2와 루트 2가 만나서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죠? 루트 2와 루트 2가 만나서 2가 되고 원래 앞에 누가 있었어? 2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분자 부분은 5 루트 2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분모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분자는 5 루트 2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식을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을 차근차근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선생님처럼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능숙하게 숙달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개념 확인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길어지네요. 요거까지 좀 길더라도 얘들아 제곱근 요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곱근 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제곱근 안에 값이 A.BC의 형태가 돼 있을 때 우리는 뭐와 뭐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A, B가 있고 여기서 C를 찾아서 샤샤 이렇게 찾는 거 맞습니까? 또는 어떤 형태일 때 A, B.C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A, B를 찾고 C를 찾습니까? 이렇게 찾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주어진 식이
A.BC의 꼴이나 AB.C의 꼴이 있을 때만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제곱근표를 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여기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제곱근표를 너네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줄게요. 미리 이거가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가 되면 이렇게 제곱근표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문제는 얘를 구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235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지할 수 있냐면 2.35와 100으로 분리할 수 있죠. 100 곱하기 2.35 하면은 235 되잖아요. 자,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수죠. 이게 제곱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은 뭐예요? 바로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뭐를 버리면서 제곱을 버리면서 바깥으로 나가도 되죠. 이 제곱근표 바깥으로. 그래서 밖에 1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은 앞서 문제에서 제곱근 2.35는 1.533이라고 줬으니까 우린 결론은 뭐예요? 10과 1.533을 곱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이번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제곱근 0.0235를 알아보래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알고 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짝수만큼 이렇게 소수점을 이동해 보니까 2.35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사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소수를 뒤로 두 칸 보냈으니까 분모의 100을 100분의 2.35라고 이 안에 있는 알맹이를 바꿔 써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제곱이니까 뭐를 버리고 이 제곱을 버리고 이 10은 제곱근 바깥으로 나가도 되겠어요? 나가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분의 하고 제곱근 얘는 나갔죠. 제곱근 바깥으로 2.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제곱근 2.3으로 문제에서 1.533으로 제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소수 한 칸을 옮기게 되면서 0.1533이라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때요? 소수를 두 칸 옮기게 되면은 바로 여기 있는 23.5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미 여기에 있잖아요. 23.5도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수를 두 칸을 오른쪽으로 옮기니까 우리는 100분의 23.5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제곱이니까 역시 제곱을 버리면서 12 제곱근 바깥으로 나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문제에서 제곱 형태로 변형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값은 4.848로서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4848 이렇게 우리는 제곱근표에서 제곱근표에 표현되지 않은 어떤 형태의 숫자들도 바로 이렇게 제곱근 235, 제곱근 2350, 제곱근 0.0235, 제곱근 0.235와 같은 것도 우린 식의 변형을 통해서 이런 제곱근표에서 나오는 이 값들을 의지해서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의 변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좀 길었어요. 아마 유형 문제 쪽 1시간 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유형 문제 때 하는 것들을 좀 시간을 좀 확보해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